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요즘 우리는 값싸고 질 좋은 동남아 제품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제품들을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쓰곤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국제시장에 이렇게 동남아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일까요? 이것은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고 시대를 맞은 일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88년 4월의 어느 날, 노태우 대통령은 박승 경제수석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일본이 엔고 타겟책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연합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도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합 전략? 무슨 내용입니까? 일본의 막강한 자금력과 경영 노하우에다 동남아시아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원자재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값싸고 질 좋은 동남아 제품들이 수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와 경쟁이 불가피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당시 일본의 상황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 전 중앙일보 이장규 기자의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 가운데 일부분.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한국 경제가 3조 호황을 톡톡히 누리는 동안 일본 기업들이 엔고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왔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원화를 대폭 절상할 무렵에는 일본은 이미 구조조정을 끝낸 상태였고 후발 개도국들의 저가 공세가 세계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우리 경제가 88 올림픽 특수에 들떠있을 즈음 일본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카카, 구조조정을 제대로 끝낸다면 일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한층 좋아질 건 분명합니다. 그렇겠지요. 또 한편으로 값싼 동남아 제품들이 시장을 공략할 경우 우리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다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알았어요. 일단 급한 현안은 올림픽 준비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관련됐다는 비리 문제도 골치 아픈 문제고 게다가 선거도 코앞이잖아요. 카카, 이 문제 역시...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신경 쓸 때가 너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박 수석의 지적은 내 명심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 문제까지 챙기기엔 노태우 대통령의 발등에 당장 떨어진 불이 너무 많은지도 몰랐다. 전 대통령 일가의 권력형 비리와 4.16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올림픽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제경제에서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만 더 냉철하게 직시해 주었다라면 어땠을까?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던 1988년 4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대략 600선이었다.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옥숙 여사는 종합주가지수의 향방에 큰 관심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예, 어제 종합주가는 630.05로 마감되었습니다. 630.05?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주가 동향이 어땠는지 보고서는 되는 대로 빨리 준비해줘요. 알겠습니다. 내가 보고를 좀 받느라고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보고 받을 거 다 받았으면 이리 좀 앉아봐요. 예. 1988년 4월 초 노태우 대통령 부부는 금진호 무역협회 고문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금진호는 상공부 장관 출신으로 노태우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동서지간이기도 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종합주가지수에 관심을 갖나? 영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그렇게 챙기니
제2부속실이 비상이라고 하잖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더구나 총선이 코앞인데. 그 주가만으로 경제를 진단할 수는 없는 법이라 카더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가가 좋으면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국민들은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가가 좋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정부의 주가 정책은 대외적인 변수를 고려해 정책 관련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 부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정책 관련자들에겐 부담이었을 것이다. 대통령 부인이 매일매일 주가의 향방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면 그것도 문제지. 그게 왜 문제예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말이지. 정책 당국자들이 인위적으로라도 부양정책을 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분은 상공부 장관을 지내셨으니 잘 아시겠네요. 정말 그래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죠. 그것 보세요. 그건 그렇고 각하, 전 대통령께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하셨다면서요. 확실히 그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심을 하기는 했어. 정경환 씨의 새마을 비리 사건이 현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본인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국민들이 새마을 비리 사건을 용납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비리 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민정당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었다. 1988년 3월 25일 동아일보. 온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새마을 비리 사건에 민정당이 보이고 있는 미지근한 자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민정당은 사법적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마지못해 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했다. 민정당은 그동안 새마을 비리에서 보였던 제3자적 태도를 버리고 공범적 위치에 있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함께 재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예. 제6공화국을 출범시킨 산파는 어디까지나 5공화국인데 하면서 그 서운해 하시더라는 거지. 그러나 각하, 냉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60이 사는 길이 50이 사는 길입니다. 이제 전 대통령께서도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말이요. 나하고 전두환 전임 대통령은 각별한 친구 관계였고 내가 친구로 봐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당신이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질질질 끌려가니까 국민들이 물 태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제도 우리가 5공화국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현재 예상되는 상반기 성장률만 해도 벌써 15% 선이잖아요. 경제 성장률 높고 주가 좋고 이 정도면 6공화국 경제도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가 민정당 42%, 평민당 19.1%, 민주당이 22.4%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하에 대한 지지율도 높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 81%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하세요. 5공화국과의 단절 문제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알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농담처럼 이런 말도 했더군요. 이번 선거에서 민정당이 너무 많이 당선이 될까 나는 그게 걱정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민심을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거죠. 제9대 총선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소선거구 제도 아래 실시된 이번 13대 총선거는
지난해 12.16 대통령 선거 때 보인 지역바람이 더 깊어진 현상을 보인 가운데 집권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호남 전역을 석권하며 서울에서 우세를 보인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민주당과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이 의외로 선전해서 제4당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1988년 4월 26일 제13대 총선에서 집권당인 민정당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 이로써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니, 왜 아침 식사를 하시다 그만두세요? 밥맛이 없네. 선거 결과 때문에 그러세요?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민정당이 너무 많이 당선될까봐 내가 솔직히 그 걱정까지 했단 말이지.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원인이 뭐냐니. 당신이 집권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어요. 게다가 경제도 여전히 좋아요. 그런데 5.5공화국. 국민들이 6공화국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제5공화국과 확실히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질질질 끌려갈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 그리고 이 여사 친인척이 개입된 각종 비리 의혹들 말이에요. 정경환이는 그래서 열흘 전에 구속 기소했잖아. 그 밖에도 야권에선 매일 오공비리에 대해 밝히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당신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어요? 60은 50과 단절한다는 의지를 이젠 확실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초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50과의 단절이었다. 그런 가운데 환율에 비상이 걸린다. 1988년 5월 원화 가격이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21% 절상됐던 것이다. 가가. 환율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태우 대통령은 나웅배 경제부총리로부터 대책을 보고받았는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동안 경제부처는 뭘 했습니까? 카카, 환율 압박을 피하기 위해 각종 수입 규제를 없애는 등 흑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수입 개방의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올림픽은 경제든 문화든 최고의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야 하는 건데 나 부총리, 이런 식으로는 정말 곤란합니다. 예, 카카. 자, 어쨌든 올림픽을 몇 달 앞두고 그해 5월 환율은 비상이 걸리고 맙니다. 종합무역 상사나 수출 관련 업체에서는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680원까지 떨어지면 우리 회사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는 점을 사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작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사장님께서 특별히 하달하셨다잖아. 원달러 환율이 비상이 걸렸다. 이제부터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환율 변동 사항을 매 시간마다 직원들이 알도록 해라.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제조업인데. 섬유하고 신발. 지금 이쪽 품목들이 동남아시아 제품들한테 밀리고 있다잖아. 거기가 워낙 저가에다가 품질도 과거보다 개선돼서. 그러니 위기의식을 갖고 일하라 이거지.
내 친구는 종합상사에 다니는데 사선 680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회사에다 붙여놨대. 환율이 680원보다 더 떨어지면 다 죽는 거라면서. 전쟁이구나, 전쟁. 그래, 환율 전쟁이지. 그랬다. 환율은 비상이었고 그리고 전쟁이었다.